안녕하세요. 인생 한편 라디오입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사연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서 꿈을 이뤄가시는 우리들의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3세이고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 선생님이 제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큰아들 진수가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를 닮았는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요. 괜찮다. 걱정 마라. 무슨 소리예요? 괜찮기는요.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죠. 항암 치료도 시작하고요. 진수는 벌써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그 둘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뒷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요양병원 알아볼까요?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 나이 먹으면 귀가 어두워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아니,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정말이지, 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를 어디 보낼 궁리를 하다니.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고 순종하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휴가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저한테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되니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햇살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옛날 물건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낡은 트렁크가 옷장 위에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트렁크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위험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그냥 옛날 물건 좀 보려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어서 내려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수진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의자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막 선고받고 오신 분이 무슨 짓이세요 하는 말이요.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암 환자니까. 곧 죽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취급받는 거구나. 수진이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낡은 앨범, 손때 묻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수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수첩을 펼쳐보려는 순간 저는 황급히 그걸 낚아챘습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볼게. 수진이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도 제가 놀라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다니.
아, 네. 그럼 전 식사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살짝 쾅 하고 컸습니다. 기분이 상한 거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밑으로 1, 2, 3하고 번호가 매겨진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1. 바다에서 수영하기. 그림 그리기 3.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기 4. 가족여행 가기 5. 노래 부르기 6.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7. 좋아하는 음식 실컷 먹기 8. 친구 만들기 9. 춤추기 10. 나를 위해 살기. 30년 전 결혼하고 처제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에 아기 돌보기에 집안일에 치여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가 잠들고 시어머니도 주무시고 남편도 코를 골 때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이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며느리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첩은 트렁크 깊숙이 묻혀버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들을 하나하나 쓸어 내려갔습니다. 잉크가 발에서 희미해진 글씨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처럼요. 6개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6달이면 180일입니다. 10가지를 하려면 한 가지에 18일씩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거구나. 평생을 나중에 하고 미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나중이 없구나. 저는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보자. 이번에는 정말로 해보자.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박영자로 살아보자. 어머니, 진지 드세요. 수진이가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지금 나간다. 저는 수첩을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족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진수와 수진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온통 몸에 좋다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흑임자죽, 된장국, 나물 반찬들. 어머니, 드세요. 몸 추스르셔야죠. 진수가 숟가락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내가 먹고 싶은 건 떡볶이였습니다. 매운 떡볶이에 순대, 튀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먹던 그 맛.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병이 안 좋은데 무슨 떡볶이냐고 할 테니까요. 입맛이 없으시죠? 항암 치료 시작하면 더 없어질 텐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난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진수와 수진이는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치료 안 받으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토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시려면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진수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포기를 잘하세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싸워보시지도 않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포기를 잘하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미덕이었는데 아들 눈에는 그게 약점이었구나. 넌 모른다.
엄마가 뭘 위해서 포기했는지. 그럼 이제라도 싸우세요. 병이랑 싸우시란 말이에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일까요? 나는 병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거야. 남은 시간 동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겠다는 거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푹 쉬셔야 할 때예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푹 쉬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라는 뜻이죠. 나는 73년 동안 충분히 쉬었어. 이제는 살고 싶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거의 손도 안 댄 채로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진수와 수진이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 병원에서 충격 받으셔서 그런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지켜본다는 말. 감시한다는 뜻이겠죠. 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낡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몇 번이나 이 천장을 봤을까요? 수없이 많이 봤지만 오늘처럼 선명하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6개월, 180일, 4320시간, 1초 1초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눈치 보면서 참으면서 착한 엄마 노릇하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기. 언제 할까요? 내일? 모레? 아니, 지금 당장?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 내외는 안방에서 자고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잤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외로웠는데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밥 짓고 김치 담그고 시어머니 수발하고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첩, 지갑, 휴대전화, 그리고 수건 하나.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가족한테 어디 간다고 말하고 나갔는데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야, 이게 맞아.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살 권리가 있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집을 나선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장 보러 갈 때 말고는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시간에도 버스가 다니는지 몰랐는데 다행히 곧 버스가 왔습니다. 동해행 버스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동네, 똑같은 길이었는데 오늘은 전부 새로워 보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벌써 제가 없는 걸 알아챈 모양입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으면 돌아가야 할 테니까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새벽이었구나. 평생을 부엌에서 보내서 몰랐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 넓고 넓은 바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리듬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간지러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수영복은 없었습니다. 그냥 속옷 차림으로 들어갈까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몸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진수도 수진이도 병원도 암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오직 나와 바다만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도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7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 때문이었을까요?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어떡해? 할머니 나가시는 거 봤어요.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서윤이는 23살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고 저랑 제일 친합니다. 이 아이만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한테 말했어?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근데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가져온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수영하는 거야. 갑자기요? 왜요? 하고 싶어서. 서윤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아이 눈에는 할머니가 미쳤다고 보일 겁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해줘서. 저는 옷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췌장암 3기래. 6개월 남았대. 서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치료 받으셔야죠. 왜 여기 계세요? 치료받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그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느니 차라리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하고 싶은 일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서윤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 전에 적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서윤이가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그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하고 싶으셨어요? 응. 근데 못했지. 살다 보니까. 지금 하실 거예요? 그럴까 해. 어차피 시간 얼마 없는데 후회하면서 죽고 싶지 않아. 서윤이가 한참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뭐?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같이 다닐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근데 너 학교는? 할머니가 더 중요하죠. 학교는 다음 학기에 다니면 되잖아요. 서윤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지금 연락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난리 났을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미안하다. 나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바람 쐬러요? 어디에요? 지금 당장 위치 말씀하세요.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서윤이도 같이 있고. 서윤이가요? 서윤이도 집에 없길래 걱정했는데. 둘이 어디 계세요? 동해 바다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동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신 거예요? 지금 당장 거기 계세요. 제가 차 몰고 갈게요. 진수야, 나 괜찮아. 저녁에 들어갈게. 안 됩니다. 어머니 몸 상태가 어떤데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나는 아직 멀쩡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완전 화나셨죠? 그래도 할 수 없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윤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예쁜 모양의 조개였습니다. 저도 하나 주워봤습니다. 손바닥에 쥐니까 매끈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제야 아침을 안 먹은 게 생각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뭐 먹고 싶으세요? 떡볶이. 네, 떡볶이 먹고 싶어. 매운 떡볶이. 서윤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떡볶이 좋아하세요? 저도 완전 좋아하는데. 우리는 바닷가 근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에 해변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공간에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랑 순대 하나, 튀김도 주세요. 서윤이가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먹어보는 떡볶이였습니다.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었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이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남자친구 이야기.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갑자기 물어보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젊었을 때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별거 없었어. 아니에요. 궁금해요. 할머니도 우리 나이대가 있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23살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 같지만요. 그때는 그림을 좋아했어.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정말요? 그럼 미대 가셨어요? 아니, 집안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 갔지. 할머니 결혼 몇 살에 하셨어요? 21. 헐, 그때 나이예요? 너무 어린데. 그땐 그게 보통이었어. 빨리 시집 가는 게 효도라고 했거든. 서윤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거 못 하신 거네요.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여자의 삶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이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였습니다. 여자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떡볶이를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밥이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뭐 하실 거예요? 서윤이가 수첩을 보며 물었습니다. 2번, 그림 그리기. 그림이요? 어디서 그리실 건데요? 문화센터 같은 데 있지 않을까? 찾아볼게요. 서윤이는 휴대전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빠릅니다. 금방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여기 구청 문화센터에 시니어 미술반 있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한대요. 그래, 신청해야 하나? 제가 전화해 볼게요. 서윤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됐대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래요. 고맙다, 서윤아.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 도착했으니 하루가 다 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진수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걱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몸 상태가 어떤데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암 환자가 아침부터 동해까지 갔다 오는 게 괜찮은 거예요? 진수야, 나는 암 환자이기 전에 사람이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내가 죽고 나서? 진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역시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나 먹었어. 떡볶이. 떡볶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데 왜 안 돼? 몸에 안 좋잖아요.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서 뭐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바로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였습니다. 캔버스 앞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역시 무리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진수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샌 것 같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못 잤니? 어머니 때문에요.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어머니가 무서워요. 갑자기 달라지셔서. 그리고 어머니를 잃을까봐 무서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도 무서워. 죽는 게. 근데 더 무서운 건 후회하면서 죽는 거야. 후회요? 응.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나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대신 무리는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저는 진수를 안아줬습니다. 언제 이렇게 안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저야말로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 몰라서 죄송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근데 떨린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구청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아, 네.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캔버스였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세요. 선생님 말에 다들 붓을 들었습니다. 저도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얼 그릴까 고민하다가 바다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본 그 바다, 푸른 바다를 그렸습니다. 붓을 움직이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이라 서툴러요. 그래도 느낌이 살아있어요. 예전에 배우셨어요? 젊었을 때 좀 그렸어요. 그럼 전공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공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재밌으셨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다음 주에도 가실 거예요? 물론이지. 계속 다닐 거야. 좋겠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요. 행복.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행복이 뭔지도 잊고 살았는데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고맙구나. 재밌으셨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네. 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고맙다. 그렇게 봐줘서. 점심을 먹으며 그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기. 두 번째 항목에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림 그리기. 아직 8개가 남았습니다.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죠. 천천히. 제 속도대로.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다는 게요. 73년 만에 처음으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문화센터에 다녔고 그림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3살에 듣는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그 사이 몸 상태도 이상했습니다.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욕이 돌아오고 기운이 생겼습니다. 진수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요. 오늘은 병원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진수가 차를 몰았고 수진이와 서윤이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걱정되시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한 달을 제대로 살았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피를 뽑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목마르시죠? 제가 커피 사올게요. 서윤이가 자판기로 갔습니다. 진수는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수진이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환자분 진료실로 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종양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정말요? 진수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네. 한 달 전보다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럼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치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확실히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세요. 진료실을 나오자 진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다행이다.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이제 버킷리스트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 적힌 것들을 천천히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고기 사올게요. 축하해야죠. 고맙다. 그런데 나 먹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중국집 짜장면. 짜장면이요? 응. 예전에 아버지랑 처음 데이트할 때 먹었던 게 짜장면이었거든. 그때 그 맛이 먹고 싶어? 진수가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짜장면 시켜 먹어요. 집에 도착해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4그릇이나 시켰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먹는 짜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할아버지랑 데이트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얘기해 주세요. 서윤이가 짜장면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때는 참 순진했지. 너희 할아버지가 자전거 태워줬어. 우와, 로맨틱한데요?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시집와서 보니까 그 사람도 평범한 남자더라고. 다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렇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랑하셨어요? 진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랑? 글쎄, 그땐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어. 그냥 살았지.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행복했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수진이랑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는 거요. 여보, 수진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진수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솔직한 거잖아. 우리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사랑도 변하는 거니까. 처음에 설렘에서 익숙함으로, 익숙함에서 정으로. 그렇게 사는 거지. 제 말에 진수와 수진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니? 함께 있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소중한 거야. 나처럼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뭐 하실 거예요? 서윤이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물었습니다. 수첩 좀 봐야겠다. 저는 방으로 가서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펼쳐놓으니 다들 관심 있게 봤습니다.
세 번째가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기네요. 수진이가 읽었습니다. 그래. 평생 남 눈치 보느라 예쁜 옷 한 번 제대로 못 입었거든. 그럼 내일 쇼핑 가요. 제가 코디해 드릴게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뭘 입어도 별로일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예쁘세요. 그냥 옷을 안 꾸미셔서 그렇지. 다음 날 우리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윤이와 수진이가 함께 갔습니다. 진수는 회사에 갔습니다. 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온 지 오래됐습니다. 젊었을 때도 구경만 하고 사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들어가요. 서윤이가 옷가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젊은이들 옷 아니냐? 아니에요. 요즘 시니어분들도 이런 옷 많이 입으세요.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옷 찾으세요? 네. 예쁜 걸로요.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점원이 몇 가지 옷을 꺼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연보라색 블라우스, 검은색 바지. 한번 입어보세요. 저는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잊고 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와보세요. 밖으로 나가니 서윤이와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진짜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요. 완전 멋지세요. 점원도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 받으세요. 이 색이 어머님 피부톤이랑 완벽하게 맞아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예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거 살게요. 진짜요? 좋아요. 서윤이가 기뻐했습니다. 옷값을 계산하려는데 수진이가 카드를 먼저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낼 수 있어.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수진이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천만에요. 어머니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옷을 더 사고 나서 우리는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사진관도 예쁘게 꾸며놓았더군요. 어떤 컨셉으로 찍으실래요?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돼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웃으세요. 활짝? 서윤이가 카메라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찰칵. 그 순간을 사진사가 찍었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자연스러운 미소시네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요. 이거 인화해 주세요. 큰 걸로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진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옷도 사고 사진도 찍었어. 보여주세요. 저는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진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완전 달라 보이세요. 그래. 네. 정말 멋지세요. 진수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칭찬을 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사진도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대. 나오면 거실에 걸어요. 크게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천천히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문화센터 수업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외 수업이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풍경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각자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아서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원을 걸으며 장소를 찾았습니다. 연못가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연못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캔버스를 세우고 붓을 들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나무들이 예뻤습니다. 그걸 그대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요? 시집가서 바빠서요.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부러워요. 저는 이제 늙어서 못할 것 같아요. 늙은 게 아니에요. 시작 안 하는 거죠. 그 할머니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시작을 안 하는 거네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늦은 건 없어요. 정말요? 네. 전 73살에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3이요? 그런데 저렇게 잘 그리세요? 연습하면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 할머니는 한참을 제 그림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났어요. 다행이네요. 그 할머니가 사라진 후 저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못이 완성됐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그리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그림 그리시는 거. 수진이가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예쁘네요. 저는 이런 재능이 없어서 너도 해보면 할 수 있어. 저요? 아니에요. 전 손재주가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옛날엔 못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생각했지.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저도 해볼까요? 물론이지. 다음 주에 같이 와.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시집와서 15년 동안 어머니 눈치만 봤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나도 미안해. 며느리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알아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제대로 대화도 못 해보고 가시는 건가 싶어서요. 나 아직 안 가. 알아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고마워.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이제라도 친하게 지내요. 진짜 엄마 딸처럼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음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이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그러네. 74살이구나.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수첩에 가족 여행 가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어때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가족 여행? 네. 우리 가족 여행 한 번도 안 갔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수 어렸을 때도 여행을 못 갔습니다.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요?
응, 평생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그럼 제주도로 가요. 제가 알아볼게요. 서윤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생애 첫 비행기였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세요? 아니, 신난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이 작아 보였습니다. 와, 예쁘다.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얀 구름이 솜사탕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공기가 다르네. 그쵸? 제주도 공기는 특별해요.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요. 서윤이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바다를 배경으로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예쁘게 나왔다. 서윤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바다도 보고 오름도 올랐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즐거우셨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이런 여행 처음이야. 앞으로 자주 가요. 그래. 자주 가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었습니다. 인생이 저렇구나. 네. 해가 지는 것처럼 인생도 저물어 가는 거야. 근데 지는 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어머니, 괜찮아. 슬픈 게 아니야. 감사한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가족들이 조용히 노을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또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종양이 더 작아졌어요. 이렇게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진수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지. 맞아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4번째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가족 여행 가기. 남은 건 6개였습니다. 노래 부르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좋아하는 음식 실컷 먹기, 친구 만들기, 춤추기, 나를 위해 살기.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은 아직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73년 만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